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이 참 예쁜 남편과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은 겉모습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저희 남편이 딱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가진 건 많지 않아 보여도 그 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이 얼마 전에 저희 집안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테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릴 때 남들보다 부유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빠가 관광버스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집에는 늘 일하는 아줌마가 계셨고, 엄만 항상 조신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드셨어요. 그때 엄마는 인정도 많고 상냥했던 것 같아요.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실수를 하셔도 화 한 번 내시는 적이 없었죠. 아이고, 사모님, 어떡하죠? 제가 빨래를 하다 그만 사모님 옷에 이염이 돼서 흰 블라우스가 파랗게 되어버렸네요. 정말 죄송해요. 옷을 제대로 구분해서 빨았어야 하는데 실수로 하나 놓쳤나 보네요. 에이,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죠. 하늘색 블라우스도 나름 괜찮은데요. 제가 흰색을 너무 자주 입으니까 하늘색도 어울릴 것 같아서 일부러 그러셨구나. 그쵸? 저 어차피 블라우스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다음부턴 꼭 주의할게요. 하지만 사람이 돈이 있으면 변한다더니 저희 엄마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떠받들어주는 사람도 많으니 그런 걸까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쯤부터 점점 엄마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엄마랑 시내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옷가게 직원이 옷 좀 보고 가라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직원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이딴 싸구려 옷이나 입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몇천 원짜리 티셔츠 쪼가리를 어떻게 입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을 잡아 끌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화를 내? 그냥 구경이라도 해보라는 거잖아. 그리고 몇천 원짜리 티셔츠가 어때서? 아까 밖에 진열해 놓은 거 보니까 예쁜 거 많던데 뭐. 예쁘긴 개뿔. 저런 건 돈 없는 거지들이나 입는 거야. 품질이 안 좋아서 몇 번 입으면 보풀이나 생긴다고. 한두 번 입고 걸레로 쓸 거면 몰라도 뭐하러 저런 걸 사.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 저거보다 훨씬 좋은 옷들을 서로 입혀주겠다고 난린데. 이런 허름한 골목길에서 장사하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옷을 보래? 딱 보면 부잣집 사모님인 거 안 보이나? 엄마, 창피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자꾸 이러면 나 다음부터 엄마랑 같이 안 다닐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엔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부자인 척하는 걸로 보여. 그렇게 금목걸이를 치렁치렁 걸고 다니니까 그냥 복덕방 아줌마 같아. 그러자 엄마는 내가 왜 복덕방 아줌마냐며 짜증을 내시더군요. 또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소풍을 가야 돼서 도시락을 싸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다른 애들처럼 엄마가 직접 싸줬으면 좋겠는데 엄만 굳이 가사 도우미 아줌마한테 시키더니 그걸 감시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줌마, 소세지 칼집을 예쁘게 내야지. 이게 뭐예요? 요리하고 청소하는 게 맨날 하는 일인데 이런 거 하나 딱딱 못해요? 아우, 김밥은 또 이게 뭐야? 맛은 있는데 모양이 영 별로네. 누가 보면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김밥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사모님, 죄송해요. 새로 살게요. 엄마, 김밥 동그랗고 예쁘기만 하고만 왜 그래? 그런 엄만 김밥 쌀 줄도 모르잖아. 엄마가 김밥 싸면 동그란 모양도 못 내고 옆구리 다 터질걸? 그쵸, 아줌마? 하여튼 엄마 맨날 말로만 다 하지. 나도 엄마처럼 말로만 할 거면 대통령도 됐겠다. 아줌마, 김밥 다시 안 사셔도 돼요. 전 아줌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아줌마 편을 들어줬어요. 돈 벌려고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데
엄마한테 매번 구박만 받으시는 게 안쓰럽거든요. 아줌마도 그런 제가 고마우셨는지 엄마 몰래 저한테 초콜릿 같은 걸 챙겨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저희 엄마의 부잣집 사모님 놀이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어느 날부터 매일 술을 마시고 한숨을 푹푹 쉬시길래 무슨 일이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사업을 확장한다고 여기저기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돈이 회수가 안 돼 사업이 어려워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아빠의 회사는 부도가 나게 되었죠. 결국 저희는 허름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택시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활 수준이 바뀌니 불편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아줌마가 해주던 집안일도 엄마랑 저랑 언니들이 나눠서 해야 했고 예전처럼 좋은 옷을 많이 사 입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전 나름 적응하고 있었는데 엄만 그게 아니었나 봐요.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 반찬이 이게 뭐야? 돈이 없으니 맨날 김치찌개에다가 나물만 먹네. 예전엔 우아하게 고기도 썰고 그랬는데 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불쌍한 내 인생.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게 왜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명품관 가서 쇼핑 한번 하고 호숫가에서 산책하면 딱인데 집에서 목 늘어난 티셔츠 입고 구질구질하게 이런 거나 먹고 있잖아. 참나, 내가 뭐 일부러 그랬어? 나도 더 잘해보려다가 그런 거잖아. 그리고 당신, 그 전에 그렇게 누렸던 것도 다 내 덕분인 거 몰라? 사람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지. 내 덕에 비싼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다닐 때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니만 이제 와서 형편이 다시 어려워지니까 내 탓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당신 탓이지 누구 탓이야? 사업을 당신이 했지 내가 했어? 그러게 돈 잘 벌 때 적금이라도 좀 들어놓지 그랬어. 내가 사채하지 말고 돈 좀 모으라고 했지. 그때 차곡차곡 모아놨으면 적어도 지금보단 나았을 거 아니야. 참, 그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 아휴, 하여튼 내가 뭐 말만 하면 선생님처럼 따박따박 가르치려고만 하고 짜증나 죽겠다니까. 엄마, 아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 그러다가 아빠가 엄마랑 못 살겠다고 하면 엄마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난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아빠 따라갈 거거든? 아마 언니들도 그럴걸? 엄만 집안일을 할 때도 항상 투덜거리기 일쑤였어요. 도대체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예전엔 아줌마 시키면 알아서 딱딱 해줬는데 내가 아주 팔자가 꼬여도 제대로 꼬였지. 에이씨, 식구가 많으니까 빨래도 더럽게 많네. 왜 빨래는 해도 계속 생기는 거야? 엄마, 빨래 개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이거 다른 집 엄마들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나랑 언니들이 다 도와주잖아. 아빤 밖에서 힘들게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엄만 그럼 집에서 놀기만 하려고 했어?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그래 엄마, 예전에 부자로 살던 시절이 그리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러면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렇다고 뭐 우리가 물 새는 반지하 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평범한 수준이잖아. 엄만 내가 봤을 때 욕심이 너무 많아. 엄마가 그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했는데 언니들도 가끔씩 맞장구를 쳐줬어요. 어차피 불평만 한다고 다시 부자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적응하고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렇게 엄마가 불평하는 말을 할 때마다 괜히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지니까요. 그래도 아빠랑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평이 줄어들긴 했어요. 나중엔 10번 말할 거 1번 말하는 정도로만 줄어들었죠. 그 후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희 큰언니가 화장품 대기업 회사에 다니는 형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형부는 저희 엄마한테 엄청 잘하더라고요. 하루는 가족 모임이 있어서 친정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형부가 엄마한테 선물을 하나 주는 겁니다. 장모님,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피부가 조금 푸석하시죠?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저희 회사가 해외로 수출도 많이 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 외국에서 엄청 잘 나가는 화장품 세트예요. 저희 회사 연구원들이 피땀 흘려서 개발한 건데 성능이 되게 좋거든요. 아유,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위를 얻으니까 이런 좋은 것도 받아보네. 역시 우리 큰 사위가 최고야. 근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택배 박스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왜 며칠 전에 네 형부가 준 화장품 있지? 내가 그걸 써보니까 너무 촉촉하고 좋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 좀 나눠주려고 더 달라고 했지.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엄마? 두세 개도 아니고 이렇게나 많이 달라고 했어? 많긴 뭐가 많어. 내가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정도 내야지. 그리고 어차피 그 회사에서 하루에 팔리는 화장품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형부 회사에서 밑보이면 어떡해. 엄마, 형부한테 이런 거 무리하게 부탁 좀 하지 마. 한 번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고 끝이지. 무슨 화장품을 맡겨놓은 것처럼 박스로 쌓아다가 받아. 다음에 또 이러면 그냥 내가 형부한테 다시 갖다 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좀 마. 엄마는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는 사이를 얻은 게 엄청 좋았나 봐요. 자꾸만 형부한테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둘째 언니까지 대기업 백화점에 다니는 형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부 역시 저희 엄마한테 엄청 잘했는데 제가 보기엔 엄마의 예전 그 사치스러운 생활이 슬금슬금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는 엄마가 외출하고 오더니 쇼핑백 여러 개를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고 묻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둘째 형부가 백화점 다니잖니? 직원 DC 해준다길래 가서 쇼핑 좀 하고 왔지. DC를 대체 얼마나 해주길래 이렇게 많이 샀어?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니까 우리 둘째 사이가 버선발로 달려와 몇 갠 계산해 주던데 뭘. 내가 참 자식 농산 잘 지었다니까. 직업 빵빵한 사일 둘이나 얻었으니 이렇게 예전처럼 쇼핑도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아. 아차차, 그러고 보니 옷만 사고 가방을 안 샀네. 옷은 고상한데 가방만 구질구질한 거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엄만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형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서방, 나 내일 백화점 한 번 더 가려고 하는데 또 직원 DC 해줄 수 있지? 아니, 오늘 내가 가방 사는 걸 깜빡했지 뭐야. 내일도 잘 좀 부탁함세.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아빠가 엄마가 쇼핑한 물건들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이게 다 뭐야? 아무리 사위가 직원 DC를 해줘도 그렇지. 우리 형편에 이런 명품 옷이 가당키나 해? 내가 택시 운전해서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쓴 거야. 아, 왜? 나도 엄청 오랜만에 쇼핑한 거야. 예전엔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당신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못 누리고 살았잖아. 내가 몇 년을 참았는 줄 알아? 나도 숨통 좀 튀어보자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당신 경제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당신 카드 당장 내놔. 당신이 오늘 쓴 금액 메꾸려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 줄 알아? 나만 고생하면 억울하니까 당신도 당분간 용돈 없이 살아. 알겠어? 그래 엄마. 나도 아까 너무 심하다고 했지? 내가 봤을 때 엄만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빠, 엄마한테 절대 카드 주지 마. 이러다가 아주 우리 집 거덜나겠어. 결국 엄만 그날 아빠한테 카드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썼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자 엄만 형부들한테 은근슬쩍 이것저것 부탁하면서 얻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는데 마침 모임 장소가 김서방네 집 근처더라고. 내가 우리 집 큰사위가 대기업 화장품 회사 다닌다고 엄청 자랑해 놨거든. 김서방이 한번 와서 밥값이라도 결제해주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형부들은 장모라서 어려워서 그런 건지 계속 엄마의 부탁을 들어주더라고요. 저는 형부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엄마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엄만 도통 듣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형부들이 아니었어요. 둘째 언니가 결혼한 지 몇 년 뒤에 저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저희 남편을 차별하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형부들이랑은 달리 저희 남편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엄마가 남편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말이 인테리어 회사지? 그거 벽지 바르고 타일 깔고 그냥 막노동 아닌가? 그러게 학창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몸으로 하는 일은 영 별론데. 남편은 엄마의 말에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네, 맞아요. 막노동이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엔 회사 더 키워서 장모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그래 엄마, 인테리어 회사 운영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줄 알아? 엄마한테 해보라 그러면 절대 못할걸? 내가 인테리어 일을 왜 하니? 뭐 인테리어 업자한테 일을 시키면 몰라도. 에휴, 예전에 돈 많았을 때 빨간 벽돌로 된 2층 집이나 한번 지어서 살아볼걸. 내 평생의 로망이었는데 그것도 못 해보고 이런 처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자 아빠는 엄마를 향해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놈의 빨간 벽돌집 타령은 언제까지 할 거야? 모도를 나무 쳐다보지 말고 현실에 좀 만족하면서 살아. 그리고 당신 우리 예비사위 무시하지 마. 내가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신경 쓸 것도 많고 머리도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래도 우리 예비사위가 일찍부터 본인한테 맞는 기술 찾아서 직원도 두고 운영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구만. 그러자 엄만 입을 삐쭉 내밀고 뾰로통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엄마가 저희 남편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루는 친정에 다 같이 모여 닭 백숙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닭다리 하나씩 뜯더니 형부들한테만 한 개씩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대기업 다니는 사위들 한 개씩 먹어. 이런 맛있는 부인 큰일하는 우리 두 사위들이 먹어야지. 그걸 보고 전 짜증이 확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형부들한테 준 닭다리를 도로 뺏어와서 저희 남편 밥그릇에 올려줬어요. 엄마, 이도 큰일 하거든? 인테리어 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치사하게 왜 사람을 차별해? 어머 얘 좀 봐.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러면 똑같이 셋 다 주던가. 엄마, 그렇게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나중에 벌 받아. 그러자 옆에 있던 아빠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면 뭐해. 심보가 아주 못돼 처먹었는데. 큰일을 하니까 맛있는 부위를 먹어야 된다고? 그럼 당신은 돈도 안 벌고 집에서 집안일만 하니까 아예 굶어야겠네. 얘 정아야, 네 엄마 밥그릇 치워버려라. 네 엄마 논리대로라면 여기서 밥 먹을 자격 없는 건 네 엄마뿐이야. 그런데 그때 한없이 착한 저희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아예 못 드시게 하는 건 좀 그렇죠. 장모님, 저 닭다리 엄청 좋아하는데 형님들은 그동안 장모님 댁에서 많이 드셨을 테니까 오늘은 제가 2개 다 먹을게요. 아우, 맛있다. 역시 장모님이 끓여주신 닭백숙이라 그런지 야들야들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장모님, 혹시 전생에 대장금이셨어요? 요리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당황해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요리를 좀 잘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나? 갑자기 목소리가 누그러진 엄마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엄마도 본인 스스로 못되게 말해놓고 남편이 저렇게 반응할 거라곤 상상도 못하신 거겠죠. 우리 엄마가 의외로 칭찬에 약하네? 여보, 우리 엄마 예전엔 요리 진짜 못했었거든? 맨날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만들어줘서 해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이젠 사위한테 음식 솜씨 칭찬도 받고 많이 늘었네. 내가 요리를 언제 못했었다고 그래. 나도 하면 잘하는 사람이야. 너도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엄마, 이 와중에도 짜증을 내고 싶어? 이인 엄마가 차별하는데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엄마 칭찬까지 해주는데 어른이 돼서 그렇게 속 좁게 그럴 거야? 엄마가 이런 식으로 하면 형부들한테도 창피한 거야. 형부들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솔직히 속으로 엄마 욕하고 있을걸?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 알겠어? 그러자 형부들은 헛기침을 하고 엄만 시무룩한 표정으로 조용히 밥만 드시더군요. 그런데 남편을 차별하는 엄마와는 달리 저희 아빠는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형부들보다 돈은 못 벌었어도 정말 다정하고 세심했거든요. 하루는 주말에 친정에 갔는데 밖에 세워져 있던 아빠 차가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아빠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오늘 일 쉬시는 거 맞죠? 차키 좀 잠깐 주세요. 제가 세차장 가서 손세차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워낙에 깔끔한 걸 좋아해서 세차 안 한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아이고, 내 차를 왜 자네가 세차해줘? 평소에도 열심히 일하느라 힘든 사람한테 그런 걸 시킬 수는 없지.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매일 운전하시는 아버님이 훨씬 힘드시죠. 아니면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제가 세차할 테니까 아버님은 옆에서 음료수 드시면서 구경하세요.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보단 그게 바람도 쐬고 더 좋지 않겠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아빠랑 같이 나가더니 저녁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껄껄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빠가 그날 남편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 사위 세차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더만. 자기 차도 아닌데 구석구석 꼼꼼히 잘 닦더라고. 게다가 실내 세차도 먼지 한 톨 없이 해주는데 완전 전문가가 따로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막내 사위 데리고 추어탕 한 그릇 사주고 왔어. 역시 우리 막내 사위가 최고야. 저는 남편이 아빠랑 잘 지내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남편의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엄만 아직도 남편과 형부들을 차별했지만 사실상 까놓고 보면 저희 남편이 더 능력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생신이라서 친정에 모였는데 형부들이 밥만 먹고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서운한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모였는데 벌써들 가? 자네들 요즘 장인 장모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요즘 들어 전화도 잘 안 받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일이 좀 바빠서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기다려. 내 말 안 끝났어. 김서방, 지난번에 내가 화장품 더 갖다 달라고 한 건 왜 안 갖다 줘? 내가 이번 주까지 꼭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자 큰형부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그동안 많이 갖다 드렸잖아요. 저 회사에서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아세요? 아니, 여태까지 잘만 갖다 줘 놓고 갑자기 왜 이래?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갖다 드렸으면 됐잖아요. 언제까지 저한테 화장품 타령하실 거예요? 아무튼 저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은 못 드려요. 그리고 자꾸 장인어른 몰래 저한테 용돈 달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희도 애 키우느라 돈 많이 들어가요. 그래 엄마, 그동안 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자꾸 더 요구하기만 하니까 부담스러워 죽겠대. 나도 엄마 때문에 이한테 얼마나 미안한 줄 알아? 우리 그만 갈 테니까 이제 화장품 달라는 얘기 같은 건 하지도 마. 언닌 그렇게 말하고선 형부랑 같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엄마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당신 미쳤어? 나 몰래 사이들한테 돈을 뜯어낸 거야? 아니, 뭐 뜯어낸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용돈을 조금 주니까 그렇지. 그래도 큰 사이가 갖다 준 화장품으로 용돈벌이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화장품도 안 갖다 주잖아.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뭐? 화장품으로 용돈벌이를 했다고? 엄마, 설마
큰형부가 준 화장품을 갖다 팔았어? 그거 지인들한테 선물 준다고 계속 받은 거잖아. 근데 그걸 용돈 벌이용으로 썼다고? 그게 뭐 어때서? 대기업 다니는 사위도 쓰면 그 정도는 할 수도 있지. 비싼 화장품이라 꽤 쏠쏠했는데. 엄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걸리면 형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 엄마가 그렇게 예뻐하는 형부가 회사에서 잘리면 좋겠어? 그리고 저번에 작은 형부네 백화점에서도 진상을 부렸다며? 내 사위가 이 백화점 다니니까 똑바로 하라면서 직원들한테 큰 소리를 뻥뻥 쳤다며? 도대체 왜 그래, 엄마? 엄마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한번 부자로 살아보니까 아예 인성이 이상해진 거야? 내 인성이 뭐가 어때서?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줄 것처럼 잘해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소홀하게 대하는 저 사위들이 문제지. 엄마처럼 하면 어떤 사위도 못 버틸걸? 난 형부들 마음 이해가. 엄마가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곤란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멀리하고 싶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나중에 다 늙어서 자식들이 다 외면했으면 좋겠어? 아까 언니도 짜증내는 거 봤잖아. 나도 자꾸 엄마가 이러면 엄마 딸 안 할 수도 있어? 엄마가 정말 그걸 바라는 거야? 아니, 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설마 딸이랑 사위들이 늙은 날 나 몰라라 하겠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욕심 버리고 사위들한테 잘해. 그리고 내 남편 좀 차별하지 말고. 형부들은 저렇게 다 가버렸는데 이 사람만 아직 여길 지키고 있잖아. 엄마, 내 말 명심해. 앞으로 엄마가 못된 말 할 때마다 내가 엄마 팔 꼬집을 거야. 그러니까 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꼬집을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말해. 앞으로 말 좀 예쁘게 하라고. 알겠지? 엄만 그제야 입을 삐죽거리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랑 같이 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집에 가길 망설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자꾸 아빠를 쳐다보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가서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오늘따라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세요? 아까 식사할 때부터 그러신 거 보니까 장모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저랑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빠와 함께 밖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막걸리를 들이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나한테 막내 사이밖에 없구만. 사실 내가 어제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 아니, 택시 운전을 하는데 술 취한 손님이 다짜고짜 내 머리통을 후려치잖아. 깜짝 놀라서 핸들을 꺾는 바람에 가롯을 들이받을 뻔했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어제 경찰서도 다녀왔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아휴, 난 그냥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뿐이었는데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뒤통수까지 맞아야 되는지 원.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어쩐지 오늘따라 표정이 너무 어두우시더라고요. 생신이라서 기분 좋은 일만 있으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어제 그런 일을 겪으실 게 뭐예요? 아버님, 많이 속상하시죠? 속상하지 그럼. 그런데 뭐 어쩔 수 있나. 내 직업이 택시기사니까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 게지. 그래도 난 자네가 이 마음을 알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하루 종일 죽상을 하고 있었는데 내 기분을 알아차린 건 자네밖에 없었거든. 그런데 자네 장모가 저렇게 속 시끄럽게 나하고 아주 내가 머리 아파 죽겠어. 저도 아빠가 기분이 안 좋은지 몰랐는데 남편만 그걸 알아차렸다고 하니 아빠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덕분에 아빠랑 막걸리 한잔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들어드릴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좀 넘었을 때 저희 집에 안 좋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이고, 영주야, 큰일 났다. 지금 우리 집에 소방차가 오고 아주 난리가 났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소방차가 갑자기 왜? 자다가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깼는데 글쎄 작은 방에서 불이 나고 있더구나.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이 아주 새카맣게 홀랑 타버렸어. 그게 정말이야? 알았어. 내가 지금 얼른 갈게. 저는 급하게 남편을 깨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상황이 처참하더군요. 아빠도 주저앉아 한숨만 푹푹 쉬고 계셨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 그곳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집까지 날리고 나자 엄마가 아주 우울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안쓰러워 보였는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남편이 엄청난 계획이 있다며 저에게 얘기한 내용을 듣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밉지도 않아? 맨날 형부들은 대기업 다니느라 잘났다고 추켜 세워주고 당신은 막노동한다고 무시했잖아. 그렇긴 한데 나도 그 마음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서 아무튼 이건 비밀이니까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만 계속해서 저희 남편한테 못되게 굴더라고요. 하루는 엄마가 저희 집에 왔는데 현관에 있던 지저분한 남편의 신발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신발이 더럽게 이게 뭐야? 이런 건 좀 갖다 버려. 하긴 막노동이나 하니까 신발이 이따위지. 저는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는 엄마한테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팔을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야 하고 소리 지르더니 다시 고쳐 말하더군요. 아니, 방금 말은 취소. 아유, 우리 막내 사이가 막노동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나 보네. 그러자 남편은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이러더군요. 고생하기 뭘요. 제가 원래 좀 검소한 편이라 신발도 신을 수 있을 때까진 계속 신거든요. 그래도 이 신발은 좀 많이 더럽죠? 오늘이라도 좀 빨아야겠어요. 그래, 좀 빨아서 신어. 구질구질하게 이게 뭔가? 거지도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또다시 엄마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아니, 방금 거지라고 한 건 내 말이 헛나온 거네. 아니, 아무튼 너무 아끼기만 하는 것도 안 좋아. 사람이 쓸 땐 좀 써야지. 비록 제가 꼬집으면서 눈치를 줘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조금이나마 말투를 고쳐보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엄마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에도 저는 엄마가 남편한테 차별하는 말을 하거나 형부들한테 무리한 욕을 하는 것 같으면 팔을 꼬집으면서 눈치를 줬답니다. 제가 깜빡하고 잊으면 아빠가 옆에서 언성을 높이며 대신 잘못을 짚어줬어요. 그렇게 저희 엄만 점점 조금씩이나마 변해갔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임시 거처하시는 곳에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였습니다. 형부들은 어버이날 선물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봉투를 드리더라고요. 엄만 최근 들어 형부들이 쌀쌀맞게 굴었는데도 막상 용돈을 받으니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으시더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차례가 되어 남편이 엄마한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러시는 겁니다. 또 봉투네. 에휴, 꼴에 10만 원이나 들어있겠지 뭐. 저는 또다시 엄마의 팔뚝을 꼬집고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런다 또. 엄마, 혹시 까마귀 고기라도 먹은 거야? 내가 맨날 이렇게 꼬집는데도 어떻게 매번 까먹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유, 아파 죽겠네. 아유, 못된 말이 입에 붙었나? 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나와. 아무튼 방금 말은 취소네, 취소. 내 입을 때려버리던가 해야지 원. 아무튼 우리 막내 사이가 얼마를 준비했나 어디 한번 볼까? 이윽고 봉투를 열어본 엄만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바로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2층짜리 빨간 벽돌집의 조감도와 평면도였습니다. 그걸 펼쳐본 엄만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해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이게 뭐야? 자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아이, 장난이라뇨. 전 100% 진심인데요. 장모님, 아직 공사 중이라 지금 당장 들어갈 수는 없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모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빨간 벽돌집 제가 해드릴게요. 뭐야? 정말 이 집을 나한테 해준다고? 깜짝 놀란 건 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희 가족 모두가 입을 틀어막고 놀랐어요. 이게 정말이야? 아니, 동서, 요즘에 사업이 잘 된다더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나 봐. 집 짓는 게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뭐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도와드릴 정도는 됩니다. 언제까지는 허름한 곳에서 지내실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형님들께서 장인 장모님한테 많이 해주셨죠? 이번엔 막내인 제가 나서보려고요. 아이고, 강서방, 내가 정말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난 자네한테 못되게 굴기만 했는데. 맞아요. 잘 아시네요. 장모님 솔직히 저한테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구셨어요. 저 솔직히 섭섭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해도 갑니다. 젊었을 적에 부유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었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 나갔을 때 잊지 못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이랑 저 차별하신 거 어느 정도는 이해돼요. 저 같아도 제 자식이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낫지, 안정적이지도 않고 몸만 쓰는 일 하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장인어른한테서 구박도 받으시고 저희 와이프한테 팔뚝까지 꼬집혀가면서 고치려고 애쓰셨잖아요. 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내가 말했지. 우리 막내 사위가 최고라고. 당신 복 받은 줄 알아.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위가 어딨어. 아이고, 강서방, 정말 고맙네. 내가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엄만 믿기지 않는지 남편이 준 조감도를 하염없이 바라보시더군요. 그렇게 그날은 온 가족이 저희 남편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며 하루가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 드디어 완공된 집에 처음 부모님을 모시고 간 날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엄마의 눈에 직접 안대까지 씌워주고선 엄마를 부축해 대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따라. 자, 새 집을 공개하겠습니다. 장모님, 안대를 풀어주세요. 조심스레 안대를 푼 엄마는 눈앞에 펼쳐진 2층짜리 빨간 벽돌집을 보고 소녀처럼 깍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 이게 진짜야?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성화야, 내 볼 좀 꼬집어봐. 아야! 그렇게 세게 꼬집으면 어떡해? 엄마가 꼬집어달라며. 엄마, 이거 꿈 아니야. 이거 엄마 아빠한테 집 해준다고 작년부터 열심히 지은 거라고. 어때? 그때 받던 조감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깜짝 놀랄걸? 이가 인테리어 회사 사장이잖아. 엄마 취향에 맞게 아주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단장을 해놨다고. 잠시 후 집 안에 들어간 엄마는 한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평생 꿈만 꾸었던 집에 정말로 살게 되는구나. 강서방, 자넨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야, 천사. 어떻게 장모가 그런 미운 짓만 했는데 이렇게 집까지 지어줄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막노동한다고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만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되네. 내가 아무리 막말해도 웃으면서 대해주던 자네인데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섭섭했다니까요. 장모님, 그래도 이젠 안 그러실 거죠? 당연히 안 그러지. 내가 또다시 그러면 사람도 아니야. 그럼 그때 날 이 집에서 내쫓고 아예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으면 난 그 정도 취급받아도 마땅해. 강서방, 앞으로 언제든지 이 집에 놀러 오게. 내가 자네가 오면 맛있는 음식 잔뜩 해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아예 여기 거실에서 퍼질러서 자도 돼. 자넨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까.
우와, 정말이에요? 그럼 저 이제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겨우 그것밖에 없어서 너무 미안하네. 겨우 그거라뇨.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차려주시는 집밥도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텐 장모님이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설마 엄마가 미운 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엄마를 버릴 수 있겠어요? 저요, 언젠간 지금처럼 노력하고 변하실 거 알고 있어서 장모님이 그렇게까지 밉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제가 열심히 지은 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아이고, 이렇게 착한 사일 봤나. 강서방, 내가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네. 내 죽는 날까지 자네 예뻐하면서 살 거야. 정말 고맙네, 강서방. 그날 엄마는 저희 남편의 손을 잡고 엉엉 우셨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아빠도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집을 지어드린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형부들이랑 저희 남편의 처지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친정에 가서 밥을 먹는데 큰형부가 닭다리 하나 집어가니까 엄마가 그 손을 탁 치더니 그걸 뺏어서 저희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놔. 이건 우리 막내 사이 줄 거야. 자넨 닭다리 먹을 자격 없어. 저는 그 말에 엄마의 팔을 또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이고, 왜 그래? 그럴 만하니까 그러는 거야. 자네, 내가 며칠 전에 그냥 안부나 물으려고 전화했더니 대뜸 뭐라고 그랬어? 왜요? 돈 필요하세요? 이렇게 말했지? 자네 그게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인가?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아하니 최근 몇 년간 형부들이 엄마한테 소홀하게 해서 엄마가 삐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원인 제공은 엄마가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엄마에게 잘잘못을 단단히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러게 형부 좀 작작 괴롭히지 그랬어. 엄마가 맨날 큰형부한테 화장품 달라, 용돈 달라, 뭐 계산해달라 이러니까 진절머리가 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형부였어도 그렇게 말했겠다. 아니, 뭐 그거 맞긴 한데 그래도 그건 예전 일이지. 지금은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그런다고 해서 형부가 기분 나쁜 게 금방 풀리겠어? 엄마, 형부들도 사람이야. 장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고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큰형부, 형부도 저희 엄마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말조심 조금만 해줘요. 저희 엄마 요즘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자 큰형부가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야 알지. 그런데 그동안 장모님 때문에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나도 모르게 말이 그렇게 나왔네. 생각해보면 최근에 장모님께서 나한테 돈 얘기 꺼내신 적도 없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말해서 기분 상하셨죠?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엄마, 큰형부가 사과하잖아. 엄마도 얼른 사과해. 그러자 엄마도 잠시 머뭇거리더니 큰형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뭐. 내가 너무 속물이라 그동안 자네를 너무 힘들게 했어. 무식하게 화장품이나 갖다 팔고 뭐 아주 못된 짓만 골라 했지 뭐야. 대기업 다니는 사회 얻으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 같고 눈에 아주 뵈는 게 없더라고. 자네가 결혼 생활을 15년 넘게 하면서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을 텐데 겨우 그 말 한마디 쌀쌀맞게 했다고 화낸 거 내가 더 미안하네.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않을게. 그러자 언니들이랑 작은 형부도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정아가 우리 중에 제일 언니 같다니까. 난 엄마 때문에 속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화해시키려고는 생각도 못했거든. 이렇게 금방 서로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는 거였으면 나도 진작에 해볼 걸 그랬나 봐. 엄마, 나도 그동안 애들 아빠 따라서 엄마한테 소홀하게 했던 거 미안해. 나도 사과할게.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예전에 이희가 일하는 백화점에서 진상 부렸을 때 무식하다고 소리 지르고 화냈던 거 사과할게. 그런데 그땐
엄마가 진짜 잘못했던 거 알지? 장모님, 저도 죄송해요. 저도 형님처럼 괜히 장모님이 미워서 최근에 찾아뵙지도 않고 귀찮게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저도 애들 키우다 보니 여기저기 신경 쓸 게 많아서 장모님이 이것저것 요구하시니까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안 그러시니까 저도 예전처럼 장모님한테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다들 나서서 한마디씩 하자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군요. 아니야, 다들 나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능력 있는 사이들 이용하면서 얻어먹으려고만 했잖아. 이게 다 내가 부자로 살던 시절을 못 잊고 허황된 꿈만 쫓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 확실히 알았어. 암만 돈이 많으면 뭐해. 가족끼리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면 아무 소용없지. 그래도 난 복이 많아서 이렇게 착한 사이 셋이나 얻었으니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달라지려고 노력해야지. 지금도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아. 그러자 말없이 흐뭇한 미소만 짓고 있던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직 한참 부족해. 아무래도 당신 확실히 정신 차리려면 정아한테 팔뚝 여러 번 뜯겨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족끼리 서로 서운한 거 얘기하고 사과하니까 너무 좋구만.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종종 가져야겠어. 자, 이제 다들 할 얘기 다 했으니 얼른 밥이나 먹자고. 아, 언제까지 그렇게 눈물 짓고 있을 거야? 다들 울보들이야? 그 말에 다들 눈물을 훌쩍이며 웃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나서더군요. 에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나는 거 몰라요? 오늘 다 같이 털 깎으러 한번 가야겠는데요? 그럼 전 먼저 먹습니다. 반찬 제가 다 먹고 나서 후회하지들 마세요. 그렇게 그날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 종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희 가족은 종종 다 같이 모여 서로 서운했던 점이나 칭찬할 만한 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오해도 풀리고 더욱 돈독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영국의 한 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네요. 가장 큰 잘못은 아무런 잘못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도 저희 엄만 그동안 사이들한테 못되게 굴었던 걸 잘못이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앞으로 살면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고 반성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자기 전에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